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를 끝내줄 솔깃한 6가지 이야기,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왜 천연지방을 더 먹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어질 내용들은 직접 체험한 사례뿐 아니라 여러 건강서적에서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기술된 내용들을 발췌하고 인용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를 끝내줄 솔깃한 6가지 이야기, 그 첫 번째, 정상적인 인체작용을 위한 핵심 요소.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소재는 저탄고지 식단과 방탄커피 그리고 단식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단기간에 체지방을 태우고 살을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단기 다이어트 요법이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들의 공통점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주는 인체 핵심 요소, 다시 말해 내 몸 상태를 비정상으로부터 정상으로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부터 필요한 영양을 에너지로 전환, 사용, 분류, 저장, 배출하고 뇌를 보호하고 세포가 신호를 주고받고 숨을 쉬고 전신에 혈류를 보내고 체온 조절과 뼈와 근육과 피부를 유지보수하며 기분과 감정 조절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신진대사와 면역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체가 비정상인 상태에 놓였을 때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저탄고지 식단과 방탄커피, 단식, 그리고 운동, 이들의 공통점은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 건강한 식이지방을 공급하고 또 몸에 저장된 지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정상적인 인체작용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던 거고요.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 이를테면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어떠한 이름의 방식이든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인체작용에 이룰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통념을 뒷받침하는 유명 인기 다이어트건 아니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내 몸에 꼭 맞는 방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고 날씬하려면 반드시 저탄고지 식단을 해야 한다거나 방탄커피를 마셔야 한다거나 단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억울합니다. 우리는 영양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얘기죠. 과체중과 비만을 시작으로 건강악화를 겪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마르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질환으로까지 번지는 심각한 사례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긴 것에서 시작한다고 보는데요. 단지 많이 먹고 운동 부족으로 겪게 되는 일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는 너무나 일관되고 확고한데 애꿎은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만 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이지방과 콜레스테롤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최근에 읽었던 건강서적 중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관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모아봤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지방. 우리 뇌의 7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된다. 면역체계 조절이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오메가3와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준다. 비타민 A, D, E, K를 비롯한 특정 비타민을 적절히 흡수하려면 지방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식이지방이 필요하다. 모유에 든 지방의 54%는 포화지방이다. 세포막의 50%가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인체의 모든 세포는 포화지방이 필요하다. 포화지방은 폐, 심장, 뼈, 간, 면역체계의 구조와 기능에 일조한다. 호르몬과 호르몬 유사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 이어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 세포막의 핵심적인 기본 구성 단위이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만들어진다. LDL, HDL이라는 두 용어는 그저 콜레스테롤과 지방과 항산화제를 운반하는 단백질, 즉 지질 단백질의 이름일 뿐이다. 음식으로 유입되는 콜레스테롤은 20%에 지나지 않으며 식이 콜레스테롤이 늘면 그만큼 간은 콜레스테롤을 덜 만들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한다. 뇌는 신체의 총 콜레스테롤의 25%를 포함하고 이 콜레스테롤이 뇌의 기능과 발달을 지원하며 뇌 무게의 5분의 1이 콜레스테롤이다. 뇌가 정보를 적절히 주고받고 기능하도록 돕는다. 뇌의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로부터 뇌를 보호한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 안드로겐 중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다. 두뇌 기능을 보존하는 비타민 D의 원료이다. 쓸개에서 분비되며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하다. 비타민 A, D,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담즙 산염을 만든다.
단 콜레스테롤 섭취를 낮추면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으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이 꾸준하고 무자비하게 과잉 생산된다. 도가 지나친 이 내부 경로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식이 콜레스테롤을 적당량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덜 먹는 것이다. 펄모터 박사와 머콜라 박사가 자신들의 저서에 서술했듯이 연구 결과와 생물학적 지식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일이 기억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1950년대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안셀키스라는 생리학자의 연구 논문 조작으로 인해 애꿎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비만과 간상동맥성 심장질환 등 건강 악화의 주범으로 내몰렸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연구 논문이 꾸준하게 발표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지식 탐구는 학자분들에게 맡기고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인간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과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있어서 강력한 필요성만큼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통설이 이어지고 있어서 곡물 위주의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저지방, 저칼로리, 저염식이 건강한 식사법인 양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살을 빼고 건강하려면 섭취 칼로리를 줄여서 적게 먹고 운동하라. 즉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이라는 식이 칼로리 제한 가설을 끈질기게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통념 때문에 살이 찔까봐 건강에 나쁘다니까 극심하게 혐오하고 멀리했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정작 내 몸은 너무나 간절해서 일관되고 확고하게 아우성치는 신호를 보내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분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배부른 영양실조가 되지 말자. 우리가 수영장물에 들어갈 때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안전수칙을 안내받으면 준비 운동 필요하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잖아요. 근데 호흡곤란과 심정지 등 실제 입수 사고 사례를 접하면 경각심으로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을 더 먹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채널에 댓글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어쩌면 많은 여성분들이 겪는 다이어트 부작용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여성분들에게 불면과 우울감뿐 아니라 특히 가임기 여성분들에게서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정상적이지 않고 중대한 건강 문제가 또 있을까 싶어서 더 안타까웠고요. 남성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사질환뿐 아니라 성기능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아울러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십니다. 인체는 건강한 신진대사와 면역체계 유지와 생명 유지를 위해 수많은 호르몬들이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호르몬 대사 체계가 더 복잡하고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족 보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생리를 하고 임신이 가능한 몸 상태를 지원하고 임신이 성공했을 때 이를 유지하거나 아기를 보호하고 임신이 실패했을 때는 그 다음을 위해 몸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몸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 유지 기전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역시 철저히 관리된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갑상선 호르몬, 코르티솔, 인슐린, 렙틴 등 뇌하수체, 부신, 췌장, 위장, 지방세포를 모두 아울러 현재까지 여러 인체기관에서 발견된 거의 모든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들이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들과 함께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댓글로 돌아와 저는 이분의 체성분이나 영양상태, 생활습관 등의 정보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통념을 중시하거나 누군가의 말만 믿고 어떠한 식사법을 따랐던지 인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영양이 충분치 않아서 겪게 됐던 일들이 아니었나 미루어 짐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영양 과잉 시대를 살면서도 내 몸에 필수적인 영양이 충분하지 않아 건강 악화를 겪게 되는 이른바 배부른 영양실조가 되지 말자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내 몸 안에 지원군을 만들어. 우리 몸은 건강한 신진대사와 면역체계 유지를 위해 세포 차원에서 호르몬 균형만큼이나 중요한 작용이 또 있습니다. 장내 환경의 균형을 말하려는 건데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채소, 과일, 해조류를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장 건강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생채소를 많이 먹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불편한 느낌이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름에 볶아서 먹을 수 있는 채소랑 천연 발효 식초나 절임 채소를 더 먹고 있는데 전보다 몸 상태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식단할 때 찐고구마, 저항성 전분으로 쌀밥을 지어 냉동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먹어보는 중인데요. 운동량과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찐고구마를 먹는 게 더 나았던 것 같고요. 차게 식힌 쌀밥은 더 먹어보고 추후에 리뷰해 볼게요. 도움이 됐던 화합물로는 단sve지방산을 꼽는데요. 천연 발효 식초는 그 자체가 단sve지방산이고 기버터의 풍부한 뷰티리산도 단sve지방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 해조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대장 내에서 발효되는 과정으로부터 나오는 부산물 또한 단sve지방산의 일종이며 이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장내 유익균이 우세한 장 상태는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돕고 음식의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거대 영양소, 미량 영양소 대사에 필수적이면서 장내벽을 보호하고 체내 비타민, 미네랄의 적정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식단할 때보다 단식이 길어졌을 때 이런 점을 보다 또렷하게 체감했었는데요. 외부로부터 영양 공급이 중단됐을 때 당질 대사에서 지질 대사로 대사 전환을 하고 단식이 더 길어졌을 때 체지방뿐 아니라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신진대사와 면역 체계 유지와 생명 유지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발동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건강한 지방과 콜레스테롤과 장내 유익균의 협업으로 우리의 뇌를 비롯해 전신에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고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의 농도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천연지방 섭취가 충분치 못했거나 영양이 치우치고 식이섬유를 비롯해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부족했다거나 장 상태가 좋지 못하고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고 대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호르몬, 콜레스테롤, 비타민, 미네랄 균형이 흐트러진 몸 상태로 시도하는 무리한 다이어트와 단식은 가뜩이나 지쳐있을 내 몸을 더욱 혹사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몸에 좋은 천연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충분히 먹고 영양의 균형 잡힌 질 좋은 깨끗한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그러면 비정상인 몸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주고 건강한 신진대사와 면역체계 유지라는 임무를 기꺼이 수행하는 나만의 지원군이 하나둘씩 모여들 겁니다. 다섯 번째, 통설과 통념이 정답은 아니다. 저는 내가 옳다고 믿는 통념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고 늘 되뇌고 경계합니다. 한창 고장난 몸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보겠다고 건강하다고 알려진 곡물 위주의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저지방, 저칼로리, 저염식단을 직장 다니면서도 어떻게든 실천해보겠다고 애를 쓰던 때에 그런 노력에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저는 위장질환을 오랫동안 겪었어요. 커피를 마시거나 신맛이 나는 음식들을 먹으면 늘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팠어요. 사실 무얼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이 나는 게 일상이었고요. 병원에 가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장 트러블과 위염, 위산 과다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소염진통제, 위산 억제제, 제산제,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었고 맵고 짜고 자극적이면서 기름진 음식들은 삼가고 과음하지 말고 잘 자야 한다는 소견을 듣고 오기를 수년간 반복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위산 분비의 양이 아니라 농도가 문제였고 위산 농도가 낮아서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관략근이 그 신호를 받아 개방되어 있다 보니 위산이 역류하게 되는 역류성 식도염을 겪게 됐던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속이 쓰렸던 이유도 위산 농도가 낮아서 음식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염증이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을 거의 무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항생제는 늘 영양결핍과 소화장애와 변비와 배탈의 악순환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른 데는 살이 찌지 않고 배만 볼록 튀어나오는 이른바 마른 비만 체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볼록 튀어나온 뱃살은 염증 집합소였을 겁니다. 제가 겪었던 잘못된 통념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단 음식은 한동안 먹지 않거나 제한하는 것이 이로운 일이었는데,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들은 대부분 당질과 당분, 의심스러운 독소가 많았어서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 장내 환경뿐 아니라 전신이 호전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산의 재료는 나트륨이고 저염식은 전해질 균형을 방해하고 위장 질환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정상적인 대사를 위해서는 몸에 좋은 천연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이로운 일이었는데, 기름진 음식이라는 모호한 지침 때문에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커피나 식초는 장내 환경을 극적으로 호전시켜 주었습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지 않느냐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커피를 마시고 속이 쓰린 원인은 앞서 말한 낮은 위산 농도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커피 성분 중에 대표적으로 카페인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만 마셔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이 쓰렸는데요. 이제는 장기 단식을 하면서 커피를 마셔도 전혀 이상 반응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잘 자고 몸 상태가 더 좋아지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체험적 사례가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누명이 그랬듯이 어제는 맞았던 통설이 오늘은 잘못된 가설로 뒤집힐 수 있고, 오래된 통설이 언제든 재조명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체는 신비롭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저절로 알아서. 사실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를 끝내줄 솔깃한 6가지 이야기는 건강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혐오와 기피가 통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식이지방을 늘리는 일이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죄다 정신 나간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단지 살이 찔까봐 먹기도 전에 과식 폭식을 걱정하고 남들은 몸무게를 얼마나 줄였는지 현혹되거나 치솟는 식욕을 억누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일, 이런 고행을 바란 건 결코 아닐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 일은 내 삶에 있어서 단연코 기쁘고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해답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내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을 제공해주고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내 몸이 저절로 알아서 정상으로 되돌려 줄 겁니다. 이보다 좋은 자동 회복 시스템이 또 있을까 싶고요. 심지어 단식은 공짜입니다. 며칠 여행이나 약속, 모임 때문에 식단과 거리가 먼 음식들을 먹었더라도 평소 내 몸 안에 든든한 지원군이 충만했다면 음식을 먹고 살이 찔 걱정, 과식 폭식으로 이어질 거란 고민은 자연스레 사라질 겁니다. 어느새 다이어트란 말도 있게 될지도 모르고요. 결국 제가 늘 거듭 강조해서 하는 말, 먹고 단식하고 운동하기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내 몸이 저절로 알아서 자동 회복 시스템을 가동시킬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